네, 오리엔테이션 자료부터 같이 한번 보고 그다음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시면 첫 번째 제12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40가지임에 대해서 제가 적어봤고, 다음에 올해 작년에 K2에서 공부해서 합격한 분의 합격 수기랑 작년 테미스에서 공부해서 합격한 합격 수기 준비해봤고, 다음 1수단 강의 계획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가지 지금 4페이지. 사실 제가 이 유니온 책으로 해설 강의를 한 게 올해로 딱 5년 차예요. 5년 차. 그래서 저도 2018년 7회 변호사 시험 합격하자마자 이 책으로 강의를 시작했고, 그때 쓴 내용이에요. 이 40가지이라는 게.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호사 시험을 위한 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변한 게 별로 없는데, 첫 번째, 변시의 출제 경향 및 대비책에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나눠서 공부하지 말자. 그래서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선사기로 나누어 공부할 경우 공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냉정히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은 상호 순환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신모 기록형에서 나왔던 판례 있죠. 상계 문제. 그게 바로 11회 변시 사례 문제에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68 신모 해설 제가 강의할 때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반드시 본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현강 강의를 듣던가 안 들으면은 인터넷 강의를 듣던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무료로 했는데 학생들이 무료로 하면 고마운 줄 몰라서 원장님이 조금이라도 유료로 해라. 그래야 학생들이 더 열심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꼭 들으십시오. 해설 강의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다음에 그래서 보면 최신 판례 내지 중요 판례는 선택형, 특히 모의에서 먼저 출제되고 좀 더 정제된 형태로 변시 선택 사례 기록에서 나와요. 그래서 민사법은 최신 중요 판례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 그 책 두꺼운 거 사지 마. 끝까지 못 가볼 거야. 못 가볼 거야. 거기서 한두 문제 건지려고 하다가 기본 판례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보면 돼요.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괜히 기초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최신 판례 잡아봤자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을 벗어나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단언컨대. 그거는 5년 동안 지도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최신 판례집 안 봐서 저 시험 떨어졌어요 말하는 친구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초에 충실하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학원 커리큘럼에. 플러스 알파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거 못 따라가고. 이따 합격생 수기 보면 더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수험생은 선택형 공부할 때, 지금 특히 1순환 공부할 때 이 판례가 사례형으로 출제될 경우 판례에서 근거로 상문 논거를 어떻게 현실시킬지, 이 부분이죠. 핵심이에요. 변시 합격을 위해서. 판례를 내 답안에 어떻게 현출시킨지, 사안포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평소 알아둔다면 사례 기록에서 좀 더 빠르게 문제를 읽고 답안 작성에 들어가. 이 세 번째 단락,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변시의 모든 것, 변시 민사례의 모든 것은 이거예요. 이 한 단락에 모두 압축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선택형 공부할 때 이 판례를 전문을 보고, 저랑 1년 동안 같이 볼 거예요. 전문을 보고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이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판례 법리가 도출되었는지, 실제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사안포섭을 어떻게 현출시킬 수 있는지, 이 연습을 저랑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원장님이 월화수 금토 시험 보라고 했는데 제가 월화수 금토 시험 못했다고 했어요. 좀 어차피 힘든 거 하루 쉰다고 더 힘들지 않거든요. 그죠? 무게 들어보신 분 알잖아요. 100kg나 110kg나 도찐 개찐이.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응시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테니스와 K2의 합격률을 논하기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학생들한테. 저는 K2를 처음 원장님이랑 이거야 당군 할아버지예요. 이 K2의 당군 할아버지. 원장님을 같이 계획해서 이거 개설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합격률의 차이는 응시율에서 비롯돼요. 응시율에서. 아시겠어요? 응시율에서 비롯된다. 응시율에서. 작년 기준, 작년 테미스가 한 170명 됐나? 160명? 응시율이 뒤로 갈수록 줄지 않아요. 145명, 150명 시험 본단 말이에요. 한 90% 이상의 시험 봐요. 냉정하게 K2는요? 응시율이 50%가 안 돼요. 뒤로 갈수록.
그 차이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시험 안 보는 사람을 내가 붙여줄 수는 없어. 나는 그 정도 능력은 없어. 최소한 내가 얼굴을 알고 그 학생의 이름을 알고 제가 답안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가면 여러분 글씨만 봐도 누군지 알거든요. 그죠? 그 정도 되고 정말 열심히 했을 때, 그럴 때 정말 기적처럼 합격하는 거를 매년 본단 말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정도의 성실함은 갖춰주셔야 돼요. 능력은 비슷해요. 그리고 매년 K2에서도 1000점 이상의 합격자가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나와. 올해도 1040점 합격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시면 되고 자꾸 커리큘럼 이외의 것을 하려고 하지 마요. 커리큘럼만 따라가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플러스 알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걸 충실하게 이해하는데 모든 걸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형 대비도 전 같이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선사기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책 컴팩트 사례집과 기록집은 필수로 있으셔야 돼요. 필수로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수업 중간중간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판례, 중요한 나오면 기록에서 어떻게 문제화 됐는지, 사례에서 어떻게 사례화 됐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잘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올바른 선택형 공부가 전제되어야 사례 기록형도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어느 일정 단계에 이르면 선사하기는 결코 다른 유형이 아닌 것을 느끼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합격에 이르는 단계. 합격에 이르는 단계. 이거 첫 시간이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져도 어쩌서 얘기해야 되는데 성적표를 보면 다 똑같다. 합격생들 보면. 뻔하잖아요. 여기 선택형 개수 있고 선택형 개수는 한 금컷에서 플러스 10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우리하고 커트가 원장님이 제시하는 커트가 만약 올해 100이었다. 그러면 학생들 평균은 한 116 정도 페미스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 공형민일 텐데 공형민 다음 선택인데 공형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거의 점수대는 한 145에서 155에 밀집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양자다. 합격생이나 불합격생이나. 물론 더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결국 문제는 여기에요. 문제는 여기 1, 2, 3문 기록형에서 300점을 갖다 붙여야 돼. 점수가. 넘어주면 1000점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합격에 절대 필요한 점수를 270으로 정도 보거든요. 250 이하는 이걸 아무리 잘 봐도 거의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민사 사기가 250 이하는 그거는 이걸 보나마나 떨어질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선방 쳤을 때 가능한 점수가 270에서 280점. 이 정도. 나와줘야 되고 300에 갖다 붙이면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300 갖다. 넘으면 당연히 1000점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300에 갖다 붙이기 위한 연습을 1년 동안 저랑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다음에 선택 과목 중요합니다. 선택 과목 중요해요. 선택 과목 점수가 160점이에요. 민기록보랑 15점 차이야. 여러분이 공형 기록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거 100점이에요. 형기록 100점입니다. 공기록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거 잘 받아야 50점이에요. 선택 과목은 달라요. 이거 잘하면 95점에서도 100점도 나와요. 응? 중요해. 응? 환경법 이런 거 있잖아. 제가 환경법 가르치고 있죠. 중요해. 올해 봤다고. 선택 과목 과락으로 떨어지는 친구 봤다고. 올해도. 응? 총점은 905점 나왔는데 환경법에서 과락 점수 나와서 떨어졌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돼. 미리미리. 그래서 올해 환경법 강의는 제가 좀 일찍 개설하려고 해요. 용모 때 그때 기본 강의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용모 시험 안 보거든요. 제 학생 빼놓고는 졸시 미통과 제외하고는 용모는 거의 안 보거든요. 용모 때 이때 환경법 기본 강의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선택법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절대.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160점이면. 민사 기록이랑 결코 15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전략 과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봐봐요. 총점은 1660점이면 이게 160점이면 10분의 1 정도 시간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실제 투자하는 거 10분의 1이 뭐야?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 정도 투자할까 말까? 공기록, 형기록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50점짜리인데 따랑. 근데 이거는 조금만 하면 진짜 점수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공기록에서 55점, 60점 엄청 힘들어. 남들보다 5점 더 맞으려면. 근데 선택 과목은 다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눈에 발라두고 한 번 더 쓰고 하면 훨씬 더 합격에 유리합니다. 다음 사례 기록 답안 작성의 중요점에서 변시 답안은 창의성을 단 1도 요구하지 않아요. 가끔 변시 사례형 답안을 창의적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변호사 시험은 스티븐 자수를 뽐낸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보수화된 사람을 뽑는 시험이에요. 철저하게 규격화된 시스템에 있는 사람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답안을 쓸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답안에 맞춰서 쓰면 돼요. 그래서 모범 답안이 여기에 얼마만큼 부합되느냐, 특히 뭐죠? 쟁점을 얼마만큼 잘 잡느냐, 요겁니다. 그래서 사례 기록에 정말 자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밑에 세 번째 줄. 이러면 모범 답안을 답안지에 정자로 필사로 연습을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이거 열심히 해서 떨어진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기에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럼 제가 쓴 모범 답안을 열심히 써보세요. 베껴 써보세요. 그게 쌓이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거는 바닥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점수가 바닥에 있는 합격한 친구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꾸 하는 사람이 합격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끔 수험생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개념을 완벽히 이해해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겠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부딪혀면서 배우는 거예요.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공부는. 때려 맞으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습득력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5페이지 당부의 말씀 첫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절박해야 돼요. 이건 허수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올림픽 정신 안 돼요. 이건 10명 중에 5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공부해야 되고, 다음 제가 두 번째 또 강조하죠. 사례 기록형이 자신이 없다면 모범 답안을 적어보자. 소위 말하는 사기가 정말 점수 안 나온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모범 답안을 적어보셔야 돼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한마디만 할게요. 자신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신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신이 없으면 제가 권하는 대로 하시면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서 안 되면 저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쓰레기라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믿고 안 믿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믿고 따라오면 분명 결과는 좋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맞죠? 저는 5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그죠? 마케팅 비용 단 0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3명의 학생을 시작해서 올해 300명이 좀 넘거든요. 100배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뼈를 갈아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뼈를 갈아서 합격시켰단 말이에요. 첫 해 3명 100%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7명 100% 합격시키고, 그 친구들이 좀 소문 내줘서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 다 머리 좋은 거 알아요. 다 능력 뛰어난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변시 합격을 위해서만큼은 제 말 들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머리도 좋고, IQ도 좋고, 능력도 출중한 거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변시 합격을 위해서라면 저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제시하는 걸 따라 주시는 게 리스크가 적습니다. 리스크가 적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 학원에 오지 않고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친구라면. 그래서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온 거라면 제 말을 잘 따라 주시는 게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합격한 이후에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3번.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현실적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 대한 열패감이 있어요. 이 시험에 떨어지면. 오타라면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열등감과 패배의식. 인생 전체를 관통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극복하면 돼. 오타를 해서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제가 등록번호가 26,902번이거든요. 변호사 등록번호가. 제가 7회인데 아직도 아마 4만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할 때 변호사 아무리 지금 많다고 해도 0.1% 안 됩니다. 아직 잠실 체육관 못 채워요. 올림픽 경기장 못 채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안 할 수도 있지. 99.9%가 변호사 아니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맞잖아요. 내가 0.1%에 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에서 패배한 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 그런데 자기 혼자는 패배한다고 생각한다. 이 변호사 시험 합격하지 못하면. 특히 오타를 할 경우에는. 그게 인생 전체를 관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 꼭 합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가족에 대한 부채감이 있어요. 적지 않은 나이고 여러분, 그죠? 합격하셔야 됩니다. 합격해서 부모님한테도 빚 갚고, 친구들한테도 갚고, 그렇게 해야 인생 가볍게 살 수 있어요.